오늘은 지난번에 얘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위헌 소송의 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개 기사도 좀 나왔어요. 이 육개원 협회 쪽에서 이런 법은 위헌이다.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특정 동물을 먹는 것을 금지한 내가 없다. 그게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이냐. 이 논의가 앞으로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 개고기를 먹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금지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규제를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존의 영업을 관련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위헌 소원,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그렇죠. 것 같고 이제 그런 예고도 있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조금 저희가 얘기를 일단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장할 만한 기본권이 뭐뭐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직업 수행의 자유, 뭐 직업 네. 선택,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하고 대표적으로는 싶다. 직업의 자유. 자유. 네. 그다음에 항상 보충적으로 들어오는 행복 추구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행복주권도 거고. 있고. 근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먹을 자유를 침해당한다 이런 댓글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헌법소원에서 이 법이 이런 기본권도 제한하고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판단 대상으로 될까요? 그 먹는 그게 사람. 어렵죠. 왜냐면은 그 직접적으로 먹는 사람에 대해서 너 먹지 마 이렇게 규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특별법을 직접 적용받는 당사자는 아닌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고 근데 간접적으로 내가 이제 못 먹게 된다. 업자들이 처벌돼서 그렇죠. 안 만드니까 내가 못 먹는다.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헌법소원에서 다뤄지는 자기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각하의 가능성은 높을 네. 것 같은데 헌법 소원이 이제 제기가 될 때 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네. 있잖아요. 첫 번째로 목적의 정당성. 이 법이 혹은 공권력 행사가 목적이 정당하냐. 두 번째는 또 수단의 적합성도 네. 있고 세 번째는 네. 최소 침해의 법칙, 침해 최소성 그리고 네 번째가 법익 균형의 원칙이라고 해서 침해를 받는 이익과 또 지키려는 지키려는 공익이 만약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지키려는 공익은 사실 부차적인 건데 너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하면 이제 위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목적이 정당하냐. 이 법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동물 아예, 생명을 이제 존중을 하자. 그리고 이제 동물과 사람이 뭐 공존하는 조화로운 사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꼭 사실 개를 지키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법이 이 법은 개를 지키자가 아니고 사실 뭐 생명 존중, 뭐 조화로운 공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게 동물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인 거 그런 이유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를 먹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합법적으로 도축해서 유통할 수 없는 데 현실적으로 이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기를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 생명 존중과 사실 국민의 건강도 다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국민의 건강도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거를 특별법으로 이제 천명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정당하냐? 정당한가요? 일단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예가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될 때 이 법이 지키고자 하는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결국에는 이제 동물의 생명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사실 이게 이 영업이 이제 합법적인 영업이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합법이었던 적은 없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가 없었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영업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런 법적 위험성, 모순성을 조금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입법자의 의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 사실 특정 동물을 먹는 걸 금지하는 법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되게 특수한 사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특별법으로서 규율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통일성을 좀 도모하고 질서를 좀 바로잡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나 공중 방역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목적은 저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이 보이고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특별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그 꼭 특별법으로 하냐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개식용의 경우는 특별법이 사실 가장 주요한 방법이긴 하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제정을 하는 게 쉽진 않아서 우리가 항상 뭐 동물보호법이나 여러 연관법들의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수단의 적합성이랑 또 이제 연결이 바로 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결국에는 이 특별법 제정, 결국 법으로 이 전체를 규율을 하고 아예 그 이 식품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 나아가서 그 전 단계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증식하는 거를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그 수단이 적합하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합하다라고 볼 여지가 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특별법 제정에서 이 전체를 규율해서 이 산업을 규제하지 않는 한 이 위법적 요소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혹자는 그냥 단속을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면 도살은 자꾸 위법이고 단속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의 판매는 계속 된다. 그쵸. 이런 게 굉장히 기형적인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이게 입법자의 의지가 굉장히 크다 생각하는 건 물론 기존의 법들이 있었다. 그러면 동물학대로 처벌하려면 현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잡아야 되고 만약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었다. 그러면 그 식품들의 여러 가지 뭐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야 되는데 사실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원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 부처 내지는 지자체에서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법 상태에서 과연 다른 어떤 집행을 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문제 삼은 헌법 소원에서도 사실 자기 관련성 때문에 각하가 되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어떤 법률이 불분명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답변만 계속 오는 상황이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거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제반 법률들을 고쳐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단속이 되고 관리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식용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의 통과가 가장 주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필요성이 부인될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수단의 적합성까지 부인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게 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거나 수단의 적합성을 위반했다라고 판단 나오기는 저희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기준이 침해 최소성의 법칙인데 결국에는 이 법이 뭔가 그 기본권이 만약에 이제 누군가 관련자들의 기본권을 침해를 한다면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라는 이제 그 기준에서 보게 될 거고 이 법은 이제 그런 거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는 게 이 갑자기 이게 어느 날 뭐 딱 금지를 하면서 바로 처벌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좀 다소 긴 기간의 유예 기간을 뒀죠. 거기에다가 전업이나 폐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국가의 의무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이 기준이 충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위험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영업들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3년 유예 기간만 뒀다. 그러니까 3년 유예 기간 동안 정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업자들은 어떻게 이제 종식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알아서 종식해라라고 만약에 했다면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의 불법적인 영업을 알아서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3년 동안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사실 이런 류의 이제 입법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3년 동안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 거죠.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영업을 했는데 그걸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저는 굉장히 큰 입법적인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최소 침해 원칙을 잘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기준으로는 법익 균형성을 보게 될 텐데 결국에 이 특별법이 지키고자 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그 이익과 거기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 그 이익을 이제 비교 형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이익이라고 했다면은 그 이 영업을 지속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나 그런 영업자들의 뭐 이익, 뭐 생존권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일 것이고 반대로는 이제 이 동물권 침해에 대한 뭔가 제도 그리고 어떤 위법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되어 있던 이 개식용 산업을 아예 이제 근절을 하려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사실 그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또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침해되는 사익, 뭐 제한되는 사익에 관해서 보면 기존에 그 사람들이 이 업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냐? 없었죠. 어차피 도살되면 처벌되는 거 다 알고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었던 전기봉을 이용한 도살도 처벌된다는 거 모든 업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판결이 또 나왔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니까 모두가 단체든 업자든 다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전기봉 판결 때문에 뭐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먼저 하셨었기 때문에 이 업이 정당하다, 이제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신뢰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 업은 처벌받을 수 있는 업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업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산업 자체가 또 사형 산업이잖아요. 그쵸, 네. 사실 이게 되게 급작스러운 뭐 금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급작스러운 금지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이게 지난번 뭐 2017년부터 사실 계속 이런 맞아요. 이 업자들의 간담회나 이런 것도 열렸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종식시켜 갈 거냐에 대한 입법적인 시도도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언젠가는 종료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업자들이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보호하려는 가치는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보호해야 될 가치 대표적으로 이게 동물의 어떤 복지나 우리가 동물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참혹한 악습이 지금 계속 어떤 법의 미비나 또 단속의 부재 속에서 계속 지속이 되어 오던 상태였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겠다. 이 산업을 아예 종식시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동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농장 동물들 뭐 소닭, 돼지들의 복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복지 축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동물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업 부분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동물들이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특성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추세는 거기에 역행해서 공장식 축산을 더 늘린다거나 좀 더 효율만을 내기 위해서 복지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동물들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개식용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개식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도축할 수 없는 동물을 먹는 나라에서 합법적인 도축이 되는 가축에 대한 복지를 논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 전체적인 어떤 동물 복지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는 공익은 어떤 다른 작은 이슈에 대한 그 논의와 바꿀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양 산업에 대한 어떤 작은 기대와 불법인 줄 알면서 하는 도살을 보호할 가치와 이게 비교 형량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판단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게 될 거죠. 그렇죠. 이 사익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갖는 이 인식 또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참작이 될 것이다. 그 인식에 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기동 네. 사건에서도
이게 도살이라고 해서 어떤 그 여러 동물들이 축종이 있고 개별 동물 종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다 똑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어떤 동물은 그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 동물이 가지는 특성, 뭐 행동학적 특성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나 고통조차도 그 동물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와 유사한 전제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이 동물을 특별법으로 특별히 먹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할 때 이 개라는 동물에 대한 판단이 또 들어갈 텐데 그럴 때 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기사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뭐 헌법 이거는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점에 대한 기사들이 꽤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냐. 왜냐하면 그냥 댓글들에 많이들 쓰시거든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한다고? 위헌 아니야?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들 많아서 진짜로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과제에 대해서도 네. 얘기가 많아요. 결국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물론 이 특별법 통과도 사실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또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정말 한 단계 더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좀 필수적인 그런 과도기적인 과제들일 것 같은데 일단 진짜 지금부터 3년 동안이 제일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일단 3년 뒤부터는 뭐 좀 이제 보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개시용 산업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지겠지만 또 이제 그러한 결론을 내려면 3년 동안 이 영업자들에 대한 물론 이제 단속을 해야 될 부분 기존의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또 계속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저는 중요하게는 이 업자들의 결국 협조 그리고 뭐 법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이라든지 그 이행계획은 결국 내가 이 영업을 3년 동안 어떻게 줄여가고 종식해 갈 것이냐에 대한 그 이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리 감독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전업폐업이 잘 지원이 되는 그 과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3년이 사실 싸우면서 지날 수도 있고 같이 이제 협조하면서 맞아요. 쭉 좀 원만하게 종식되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너무 이상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지금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률이라면 전 싸워볼 만하다 생각해요. 근데 쭉 아무리 따져봐도 사실 법률가인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위헌이 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서로에게 이득이 되게 종식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법이 위헌이다라는 소득 없는 그 싸움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저는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법률로서 금지돼야 되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정부가 전 적극적으로 이걸 막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어떤 국민의 뜻으로 이거를 금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방기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우리의 방기 속에서 이 업을 지금까지 해온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셔서 굉장히 적극적인 전업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게 이제 실태 조사 어떻게 맞습니다. 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태가 업자분들이 주장하는 실태가 다르고 시민단체에서 조사하는 실태가 다르고 정부가 파악한 실태가 달라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이후에 지자체에서 왜냐면 지금 이 법에 구조관리 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구조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사육두수와 앞으로 향후 추정되는 사육두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랑 공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정말 중요하고 그거 역시도
업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려면 정말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뭐 실태 조사라든지 또 그 이행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감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기본 계획을 이 게시용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여러 가지 이 기본 계획에는 물론 이제 업종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황 파악 말씀하셨듯이 그 전제가 된 현황 파악 그리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동물들의 보호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에 따라서 이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3년 내지 5년. 왜냐면 3년 이후에 그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몇 년 동안도 사실 저는 혼란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국에는 이 3년 동안에 종식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확대되지는 않도록 그래도 미연에 이렇게 조금 방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나오게 되는 그 개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더 이제 증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3년 유예되어 있는 법률만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전업 지원을 받을 때 그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증식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인데 그거를 현재 이제 유예 기간 내에서 얼마나 증식을 줄이고 기존에 사육되는 개체 수도 줄이느냐가 관건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강조를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이 업자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어차피 이게 금지가 되니까 나 3년 동안은 또 이거 잘 그냥 할 수 있게 도와줘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게 기존에 물론 단속이 되던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 3년이 그냥 방치하고 놔두라는 3년이 아니죠. 맞아요. 이 3년은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기존의 단속은 유지를 하고 오히려 더 강화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끝내갈 거냐. 3년 뒤에는 정말 점점 이게 줄어들어서 3년 뒤에는 정말 타격 없이 이게 없어질 수 있게끔 하는 주어진 그 기간이잖아요. 정확한 그 목적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이거를 무조건 그럼 3년 동안은 뭐 봐주겠다라는 그런 기간 아니에요. 최대한 수익을 내고 나는 떠나겠다라는 인식이 있을까 좀 우려스럽긴 한데 당연히 그거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서 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일단 정부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처치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업자의 경우에도 그런 식의 어떤 증식 계획을 세운다거나 했을 때는 전업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년 후에 내가 제대로 전업을 해서 그걸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이 한정된 기한 내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업을 만약에 더 번영하겠다라는 인식은 사실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좋은 업종으로 전업을 하셔서 이분들이 좀 더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이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법 자체는 사실 너무 의미 있는 좋은 변화고 이게 정말 원활하게 잘 시행이 되려면 앞으로 이제 그런 남은 과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말 좀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 사회가 있잖아요. 이제 이 개식용 정말 가장 참혹한 악습이었던 이것을 끝내고 정말 이제 더 많은 또 식용으로 희생된 사실 다른 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물들에 대한 또 육식을 줄여가고 또 최소한의 그 복지를 또 충족을 시켜주려는 이제 그런 어떤 법제적인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굉장하게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정치권도 그렇고 사람들도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고 또 이렇게 속속들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입법부가 그런 법안들을
이후에 우리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는 좀 더 우선시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저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거를 거의 3편에 걸쳐서 찍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던 법이면 너무 좋다 이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었고 우리 만약에 3년 후에도 이걸 하고 있다면 3년 후에 그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꼭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년 후에 그러면 이제 요거 한시름 났고 이후에 우리 어떤 거 더 많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